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처리입니다. 주인공 고양이 세나고요. 왼쪽에 있는 그 뺀질뺀질한 아새끼고 딸내미 첫째 딸 본입니다. 세나의 첫째 딸이고 엄마 고양이 세나인데 오늘 세나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그 유석동물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부터 윤병환 화장실을 막 10분에 한 번도 가고 어떨 땐 1분에 한 번 들락날락 거리는데 대부분 이때는 한 90%는 방광염이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는 얘는 암컷이기 때문에 보통 스트로바이트 결석염 방광염이 오는데 방광염이 걸렸더라고요. 암컷이니까 일단 의심해 보는 게 결석이 있다면 칼슘 옥살레이트 거고 결석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균성일 거라고 한 90%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그 아목시실린은 항생제가 있어갖고 세균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항생제를 먹이는 게 아니라 세균성이기 때문에 아목시실린 항생제를 급하게 하나를 먹이고 집에 굴러다니는데 시스테이드라는 거거든요. 이거 굴러다니는 거 하나를 또 먹입니다. 보통 하루에 2알 정도 먹이는 건데 급하게 하나를 먹이고 또 아침에도 일어나갖고 항생제 아목시실린 용량들을 먹이고 시스테이드 하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유석동물병원에 갔다 왔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라기보다 이제 먼저 검사를 해야죠.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방광염은 암컷 고양이인지 수컷 고양이인지가 중요하고요. 암컷하고 수컷하고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 증상은 똑같습니다.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건 똑같은데 약간 치료 방법이라든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서 방광염 치료하지 않으면 헛짓거리게 됩니다. 돈 날리고요. 그리고 오늘 의외로 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보통 한 3, 4만 원이면 방광염은 거의 치료가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만 원 넘게 들어갔고 약값도 꽤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검사는 뭐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지 초음파 검사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방광염은 특히 초음파 해가지고 방광 상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방광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요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뇨를 봐서 혐의용으로 뇨를 검사해 보는 것도 있고 또 뇨 스틱도 검사하고 비중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의뢰해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좀 더 기왕하는 김에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해갖고 방광 상태를 봤는데 다행히 결석이라든지 슬러지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방광염이기 때문에 그 방광염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역시 방광염이기 때문에 방광염이 두꺼운 상태인 것만 확인해서 초기 방광염이고 다행인 것은 결석이나 슬러지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요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데 방광염 걸리면은 우리가 방광에 오줌 꽉 차 있다고 생각할 텐데 대부분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에 자극이 받으니까 자꾸 화장실 가서 있는 거 다 짜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세나도 방광이 거의 오줌표였어 갖고 압박 배뇨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얻어낸 걸로다가 요 검사했고요. 요 검사는 우리도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요 스틱으로다가도 한번 검사를 했고요. 병원에서도 똑같이 유리나리 스캔 씁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 개인용 단백질 사람 건데 정확하진 않지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요 스틱 사셔가지고 집에서 보는 거고요. 병원에 어차피 한 번밖에 못하고 집에서 하면 하루에 여러 번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지 식전, 식후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 좋습니다. 이게 밥 먹고 난다든지 물 먹고 난다든지 달라지거든요. 식전, 식후 같은 거 돼 있고 시스테이드도 꾸준히 먹으시면 괜찮고요. 아니면은 세모고가 알려드린 그런 그 글루코사민 조합 같은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약은 노비중은 약을 2가지를 처방해 줬거든요. 항생제 하나 하고 요건 진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3주 정도 먹입니다. 보통 방광염 치료는 3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 이러는데 유석동물병원은 3주를 기본 코스로 해가지고 3주치 약을 받아왔고 진통제인데 가바펜틴입니다. 약의 이름은 가바펜틴. 가바펜틴이 진통 역할도 하고 약간 잠재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먹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세균성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생제 하루에 한 번 먹는 항생제로 다 갖고 왔습니다.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항생제 먹고 저녁에 가바펜틴 진통제 먹는데 바쁘신 분들은 한 번에 2알 같이 먹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여유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가격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13만 얼마 나왔거든요.
진찰비 좀 받고 내복약 두 종류니까 44,000원씩 두 번 있고요. 요검사가 3만원입니다. 21,000원 되는데 깎아주셨어요. 요검사가 3만원인데 세 가지 검사입니다. 스틱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 현미용으로다 분석하는 거, 그리고 뇨 비중을 봐갖고 어떤지 보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뇨 비중이 좀 낮았고요. 현미용으로다가 검사했을 때는 그 방광벽에 있는 세포들, 방광염 걸리면 방광벽에 있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확인했고 세균까지는 검사를 못했습니다. 세균까지 걸리면 도마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외부에다가 배양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광 초음파 보통 3만 원 정도거든요. 깎아주셔갖고 21,000원인데 보통 3만원 정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다 받아 좋고 안 되면은 방광 초음파만 보고서 결석 유무 확인하고 그냥 항생제만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4, 5만원에서 끝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본다고 보니까 보는 김에 한번 요 비중, 그러니까 요 검사까지 해서 두 가지 해서 6만원입니다. 검사 비용만. 그리고 나머지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8, 9만원 정도는 약값이거든요. 3주치 약값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타가라고 일주일치 정도 약 지어주는데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오기 힘드니까 한 달 총 3주치 다 달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게 또 아파가지고 어저께도 안방에 데리고 오느라고 병원 갔다 오느라고 하루 종일 다 잡아먹었는데 사람 골병 들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암컷고양이 방광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니까 참고하시고 수컷고양이 방광염 다르고 암컷고양이 방광염 다르고요. 암컷고양이도 세균성 이렇게 방광염은 이렇게 치료하지만은 결석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달라니고 그 시트헤드는 어느 정도 먹이냐면은 유속동물 병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하루에 2알씩 매일 먹이고 나머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먹여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료는 뭘 먹여야 되냐면은 유리나리 사료 추천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료보다 유리나리를 한 3개, 짧게는 3개월인데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보통 먹여야 됩니다. 방광염 재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라든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한번 시작하면은 한 3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정도 먹이는 것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암컷 고양이에 대한 방광염을 알아봤고요. 수컷 고양이에 대한 방광염은 또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은 똑같은데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증상은 똑같은데 방광염은 그 원인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다르고 쓰는 약, 사료 같은 게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반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고 항상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따져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암컷인지 수컷인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암컷이니까 거기에 맞게 또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같이 나란히 그냥 둘이 갔다 왔거든요. 세나가 가는 김에 동의는 가서 혈액 검사하고 온 겁니다. 아니면 또 한 3월 달쯤 갈까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또 그때 가려면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한번 가는 게 2마리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 동의하고 같이 세나 갔다 왔고요. 나이도 어린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는데 지금 머리 아픕니다 아주. 작년에는 이빨 왕창 다 뽑았거든요. 강남 25시 동물병원 가갖고 이빨 왕창 뽑은 게 작년이니까 24년 10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 달,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또 방광염 걸려갖고 이지랄 떨고 앉아있으니까 보통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서 고양이 방광염 중에서 암컷 고양이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광염은 가장 기본적인 그 병입니다.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들 대부분 방광염 많이 걸리는 걸 경험해 볼 수 있고 초기부터 걸립니다. 방광염은 다른 질병들은 다 그 노인성,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질병들이거든요. 뭐 심장이 나빠진다든지, 콩팥이 나빠진다든지, 어디가 나빠진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노화에 따른 질병이거든요. 대부분 늙어서 이제 오니까 그때 처음 마주하는데 방광염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오기 때문에 초기부터 방광염을 접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강아지 카페에서 방광염 못 고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주 어디에서도 못 고칩니다. 꼭 카페 가입하셔갖고 고양이 강아지 방광염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